오늘은 기발한 소재 그리고 기발한 형태를 가진 미스터리 판타지 소설을 가지고 왔습니다. 판타지,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힘든 장르죠. 물론 빠져들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비리얼리즘의 상황을 다룬 판타지다 보니까 세계관부터가 어리둥절합니다. 오늘은 일단 도입부 줄거리부터 알려드릴게요. 아 맞다, 도서정보. 제목은 다가올 날들을 위한 안내서입니다. 2022년 출간되었고요. 출판사는 푸른숲, 저자는 요아브 블룸, 페이지 수는 464페이지입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벤 슈워츠먼.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을 하고 있는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나약하고 자신감 없고 그런 남성입니다. 그렇지만 완전 무능한 인간도 아닌 것이 이런저런 이유로 신문사 편집실로 자리를 옮기기까지 하는 일하는 능력 정도는 가진 인물입니다. 벤은 어느 날 퇴근길에 늦은 시간 서점에 들렀다가 이상한 책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제목은 바로 다가올 날들을 위한 안내서. 이 책이에요. 좀 헷갈리죠? 뒷표지부터 한번 읽어보죠. 안녕.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책, 특히 당신에 관해서라면 훤히 들여다보고 있지요. 이렇게 넘겨 짚어서 일반화시켜놓고 혹하게 만드는 책 많죠? 계속 읽어보죠. 당신의 이름은 벤 슈워츠먼. 서점에 서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지요. 이 새끼 뭐야? 아니, 책이 주인공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한가로울 때가 아닙니다. 누군가 당신을 노리고 있다고요. 서점 창문 너머로 파란 야구모자 쓴 남자 하나 보이나요? 오, 진짜 있어요. 책을 사서 곧장 집으로 가세요. 집으로 돌아온 벤은 침대에 누워서 책을 펼칩니다. 당신은 아직 옷을 입은 채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당신은 한 손으로 이 책을 들고 다른 팔로는 머리를 괴고서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불은 크림색이고 맞은편 벽에는 그림이 걸려있고, 그러고는 이 책이 벤을 위해 만들어진 책이며 지금 문 앞엔 서점 밖에 있던 남성이 벤을 따라와 있고 집으로 들어와서 벤을 죽이려 한다는 경고까지 이어지는데요. 정말로 문 앞에는 그 남성이 있었고요. 실제로 벤의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책은 이 상황이 얼마 전에 선물 받은 위스키 때문이라면서 이 위스키와 책을 가지고 도망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필요할 때마다 자신을 펼치면 뭘 해야 할지 알려주겠다라고까지 하는데요. 결국 벤은 책의 안내대로 창문을 통해 도망쳤습니다. 벤은 얼마 전에 하임울프라는 노인으로부터 위스키 한 병을 받았는데요. 이 벤과 울프는 우연히 요양원에서 인연이 닿아서 좋은 관계를 이어오던 사이입니다. 이 울프라는 노인은 지혜로운 노인이라고 불리는 인물로 특별한 위스키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정성을 다해 만든 최후의 위스키 2병 중에 1병을 벤한테 준 겁니다. 그리고 이 위스키를 빼앗으려는 인물의 이름은 스테판. 한때 울프로부터 위스키 제조 기술을 배우던 인물로 그 위스키의 엄청난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으려고 달려든 겁니다. 벤은 위스키를 살펴보다가 단서가 될 만한 장소를 하나 발견하고요. 그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곳의 이름은 바 없는 바. 주점이에요. 이름 재밌죠? 이게 하도 좁아 터져가지고 이 바를 설치를 해야 될 공간에까지 테이블을 가져다 놨다. 그래서 바 없는 바거든요. 이곳의 주인은 벤처 부인입니다. 그녀는 매우 특별한 위스키를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바텐더이자 웨이터이자 웨이트릭스이자 DJ. 종업원이 하나란 얘기죠. 아무튼 이 오스나트라는 여성도 있는데요. 두 사람은 이곳을 찾아오는 수상한 손님들에게 어울릴 만한 신비한 능력을 가진 맞춤형 위스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오스나트라는 종업원은 지혜로운 노인 울프가 제작한 최후의 위스키 중 나머지 1병을 가지고 있기까지 한데요. 벤은 바 없는 바에 도착을 해서 오스나트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상한 일들을 파악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오스나트가 권한 위스키를 한 잔 들이키게 됐는데요. 어우, 진짜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쯤에서 이야기는 이 위스키에 담겨있는 놀라운 능력을 알려줍니다. 그러고는 본격적으로 빌런 스테판과 주인공 벤의 숨막히는 추격전을 전개시키는데요. 마치 해리포터의 마법 주문과도 같이 매번 필요한 능력이 담긴 위스키를 들이키면서 쫓고 쫓기는 이야기를 펼치는 주인공과 빌런,
뭘까요? 왜일까요? 오늘은 딱 도입부까지만 소개드리고 여러분께 직접 읽어보시기를 권할게요. 도입부만으로도 충분히 흥미롭죠? 네, 알면은 더 흥미롭습니다. 매우 비현실적인데 현실에 녹아들 것만 같은 그런 이야기. 판타지잖아요. 적절히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나누어 놓고 그럴싸하게 독자를 설득하는 매력이 바로 판타지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작품은 거기에다가 이 작품만이 가지는 독특한 서술 방식을 더해서 마치 독자가 게임을 하듯이 게임북을 읽는 것 같은 그런 재미까지 선사하고 있는데요. 몇 페이지로 가시오. 이런 형태가 게임북이잖아요. 우리 소설 중에는 구병모 작가의 위저드 베이커리가 결말 부분에서 이런 비슷한 형태를 조금 보여주고는 있는데요. 이 작품은 그 형태가 매우 특화된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마치 캡슐에 담긴 듯이 각각의 이야기로 진행이 되고요. 그 모든 조각이 딱 맞는 순간에 메시지가 완성되는 형태. 덕분에 초반에 읽기가 어렵습니다. 시점도 막 왔다리 갔다리 하고요. 미스터리까지 있다 보니까 서술이 친절하지도 않아요. 특히나 이야기 초반에는 이 이야기보다는 인물의 빌드업을 몰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있다가 저 사람이 있다가 막 헷갈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소설을 읽을 때 항상 메모를 하면서 읽는 게 습관인데요. 이 작품은 종이가 이 지경이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위스키의 정체가 밝혀지는 초중반을 지나고 나서부터는 상당히 속도감 있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는데 어려울 거는 도입부까지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입부까지만 안내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 스포일러 없이 진행을 하는 건데요. 스포일러 없이 작품 감상을 논하는 거는 좀 어려운 관계로 작품 형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는 걸로 할게요. 이 작품은 독자를 뒤죽박죽한 판타지 세상에서 뛰어다니게 만드는 오락소설인 동시에 사유를 촉발케 하는 메시지까지 담고 있는 욕심쟁이 같은 작품입니다. 제가 아쉬운 대로 약간만 스포를 하자면 소심하고 자신감도 없고 그랬던 주인공이 신비한 능력이 있는 위스키를 지켜내는 과정을 통해서 내적 성장을 이루고요. 주인공과 빌런의 인물 대비를 통해서 이를 강렬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건데요. 그 대비가 바로 작품의 메시지입니다. 이를 위해서 모험 이야기 중간중간에 매우 철학적이고 서정적인 문장을 끼워 넣어서 그저 즐기는 것으로 끝내지 못할 작품을 완성한 거죠. 게다가 이 서술 방식이 어마어마하게 새롭습니다. 19세기 말 모더니즘 문학, 20세기 중반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것까지 언급하고 싶을 정도로 완전 독특해요. 모든 이야기들이 캡슐에 담은 듯이 가까이의 이야기로 미리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순서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이야기 안에 등장하고 있는 책이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책이다 라는 아리까리한 설정까지. 그래서 막상 실제로 펼쳐보면은 이야기 속에 나오는 문양이나 암호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결국에 뭐다? 독자가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하는 그런 혼란, 어리둥절함에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형태를 가졌는데요. 뿐만 아니라 거미줄처럼 모든 캡슐들을 엮어놓고 치밀하게 순서까지 배열했습니다. 초반에 그냥 가볍게 지나갔던 캡슐이 후반에 짜잔 하고 등장하기까지 한다는 거죠. 매우 지극히 아주 판타스러운 꼬임입니다. 헷갈리죠? 하지만 알고 나면 신기반기한 것, 요게 바로 판타지의 매력이니까요. 새로운 세계관에 풍덩 빠져보는 즐거움, 그리고 묵직한 메시지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휘어잡은 작품,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 신선한 서술의 원천을요, 저자 소개를 읽다가 유출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 저자인 요아브 블룸의 직업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라고 하는데요. 저도 동종업계에 종사했었잖아요. 아직 모르시나요? 모르시면 제 책 고전의 고전 읽어주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 프로그래밍 설계 방법 중에 객체 지향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이 객체 지향 방식으로 이 책이 쓰여졌다,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전의 프로그래밍은 기본적으로 순서대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코딩 가르치듯이 논리적 순서에 의해서 약속된 임무가 수행되는 순차 진행을 기본으로 해왔거든요. 요거를 소설로 비교를 하자면 뒤섞임 없이 순서대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객체 지향은 캡슐화라는 방식을 통해서 각각의 개별 프로그램을 부품 끼워 넣듯이 필요할 때 호출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품의 서술 방식하고 딱 맞는다는 겁니다. 이 객체 지향은 매우 뛰어난 방식으로 인정을 받는 동시에 복잡한 방식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이 작품의 서술 또한 매우 뛰어나면서 복잡하다라는 결론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작품 다가올 날들을 위한 안내서 리뷰였습니다. 일단 위스키의 정체는 초중반에서 바로 밝혀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궁금한 건 뭐냐? 이 책의 정체가 뭐냐는 겁니다. 어디서 굴러 들어온 거야? 아니, 어쩌다가 지금 내 손에까지 쥐어져 있는 거지?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좋아하는 아저씨 4월이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